그냥 편안한 사람과 동반자처럼 지내면 되지 싶은 마음에 전남편과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20년 동안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고 예전보다 더 포용력이 넓어졌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비해 많이 변했고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저희는 예전과 다르게 싸우지도 않고 양보하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우며 뒤늦게나마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이대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제 인생의 최대 지옥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제 아들은 제가 모르는 비밀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방에 불쑥불쑥 들어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물론 성인이고 애인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 전화통화를 방에서 하고 있다거나 할 때 엄마가 들어가면 싫을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혹시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니, 들어간 적 없는데?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까 청소 좀 하느라 잠깐 들어갔지. 엄마, 제 방은 청소하지 마세요. 왜? 그냥 제가 할게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할 거잖아. 지금 네 방에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아니?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시라고요. 이젠 엄마가 방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고생하니까요. 이제는 제 방은 제가 알아서 청소할게요.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아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제가 몰래 가서 청소하면 화를 내더라고요. 방에 딱히 뭔가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청소를 못하게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뭐 알아서 청소하겠지 싶어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급하게 아들의 도장이 필요한 겁니다. 아마도 제가 아들에게 만들어준 통장 관련해서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급히 찾아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에게 청소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그 방에 별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잠시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남편도 일을 하러 나간 후였습니다. 그렇게 서랍을 뒤져가며 도장을 찾던 찰나 책상 마지막 서랍을 여는데 그 안에 무슨 종이가 구석 끝에 걸려있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 뭐라 써져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친자 확인검사 결과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컹 하더라고요. 혹시나 아들이 나 몰래 친부모를 찾았나 싶은 겁니다. 그렇게 그 안의 내용을 샅샅이 보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 안에는 제 남편의 이름과 제 아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과 제 남편이 서로 친자 확인 검사를 했던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입양한 아이와의 친자 검사를 왜 하나요? 그런데 결과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 결과 둘이 친자가 맞다고 나왔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고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요동치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는 말만 수없이 되뇌이던 그때 아들이 집에 들어왔고 저를 보더니 기겁하며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제 방에 계세요? 너 이거 뭐야? 네? 이거 뭐냐고 물었어. 아들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겁니다. 엄마, 그게... 왜 이 종이에 네 이름이랑 네 아빠 이름이 적혀있는 건데? 그리고 왜 둘이 친자라고 나오는 건데? 죄송해요. 엄마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똑바로 말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얼른 말해. 아빠가 제 친부래요. 그럼 너는 여태껏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저한테는 둘 다 부모님인데 일단은 숨기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흥분했던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자마자 아들의 뺨을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아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매를 든 적도 훈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 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저에게 뺨을 맞더니 울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혼란스러웠다고요.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빠가 다시 돌아온 날 같이 술 한잔 하다가 말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아빠가 진짜 내 아빠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물어봤어요. 어떻게 네 아빠가 친부일 수가 있어? 그건 아빠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차마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도 많이 혼란스럽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것도 제 뿌리를 확실히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뿐이에요. 여태껏 저는 친부 친모도 모른 채로 살았잖아요. 유전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른 채로요. 유전자 검사를 한 건 별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제 아들의 친부가 남편이라니. 그렇다면 친모가 어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는지 남편은 곧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다가가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만나자마자 뺨을 맞게 된 남편은 당황한 듯 묻더라고요.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양심도 없었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냐고. 제대로 말 좀 해봐. 왜 이러는 건데? 준우는 잠시 나가 있어. 저는 일단 아들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쭈뼛대더니 밖으로 나갔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인데, 어? 갑자기 따귀를 때리면 어쩌자는 거야? 준우가 당신 친아들이라며? 그럼 엄마는 누구인 건데? 그제야 남편은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다가 제 손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나도 말하려고 했어,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나 당신한테는 늘 진심이었어. 누구야? 여기서 말해. 내가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 아님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소송 준비할까? 잠깐이었어.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잠깐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당신한테 하도 미안해서 잠깐 만나고 말았어. 근데 임신을 했더라고. 우리 가게 앞에 두고 갔을 때만 하더라도 나는 전혀 알지 못했어. 그때는 헤어진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뒤늦게 와서 말하더라고. 준우가 내 친자식이라고. 이미 당신이 준우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잘 키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 분명 당신은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친자식을 나한테 버려두고 이혼하자고 했다는 거지? 이혼하고 그 여자랑 다시 살림 합쳤니?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했어?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 여자가 꼬드겨서 진짜 잠깐 실수했을 뿐이야. 왜 그때 우리 한창 사이 안 좋았을 때 있었잖아. 그때 잠깐 나도 혹했던 거야. 그 여자가 누구냐고.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알아낼까? 준우 친엄마가 누군지 내가 알아내? 내가 그거 하나 못할 줄 알고? 당장 말해. 그게 예전에 없어진 설렁탕집 있지? 거기 젊은 여사장 있었잖아. 심지어 내가 아는 여자였어? 지금은 아무 사이 아니야. 내가 이 자리에서 맹세할 수 있어. 남편의 불륜 상대는 제가 오다가다 마주친 적이 있고 인사까지 했던 여자였습니다. 어느 순간 폐업을 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갔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제 아들의 친엄마일 줄이야.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울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100번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난 여태껏 당신에게 진심이 아닌 적이 없었어. 단 한 번의 실수가 본의 아니게 커져버렸지만 준우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당신도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애지중지 키웠잖아. 내가 지금 무슨 기분이 드는지 알아? 농락당한 기분이야. 당신이랑 준우랑 이 사실을 쉬쉬할 동안 나는 혼자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노력한 세월은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내가 앞으로 다 보상해 줄게. 어? 그 사실만 빼면 우리 세 가족 정말 행복했잖아. 날 속였어. 나만 바보 됐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불륜 저지른 주제에 불륜너가 낳은 아기마저 나한테 맡겨?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알았으면 안 키웠지. 더러운 피 섞여있는 줄 알았으면 바로 내팽개쳤지. 내가 미쳤다고 상간녀랑 네가 낳은 자식을 키웠겠어? 어떻게 할 거야?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흥분한 나머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머리카락이 바닥에 흥건히 떨어질 때까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울며불며 탈진할 때까지 남편을 때렸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싶더라고요. 다른 건 하나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만 한다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20년간 홀로 키우며 제 친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알고 보니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니. 심지어 둘은 친자식을 내팽개치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몰라라 했습니다. 상간녀가 몰래 출산을 한 뒤 저희 가게 앞에 두고 간 날부터 저는 평생을 바보처럼 살아왔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아이가 제 운명이라 믿었고 친자식이나 다름없다고 믿었네요. 잘난 거 하나 없었지만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눈치를 채지 못했던 제 잘못이었을까요? 가뜩이나 난임과 유산의 아픔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인간은 불륜을 저질렀던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때 저를 배신했던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토록 원하고 바랐던 임신이라는 축복이 저에게는 오지 않고 상간녀에게 왔다는 것도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희박한 확률이라고 했던 남편의 임신 가능성이 상간녀에게는 운명처럼 이뤄졌던 거예요. 왜 꼭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오지 않고 자격도 없고 책임감 넘는 사람에게는 쉽게 오는 걸까요? 아이를 키운 20년 세월 동안 상간녀와 남편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요? 결국 저는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 뒤로는 정말 정신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수소문 끝에 상간녀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경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모른 척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집안에서 알면 저 진짜 큰일 나요. 내가 이걸 그냥 넘길 줄 알고? 두고 봐. 남의 남자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여태껏 내가 가만히 있어서 평생 모른 채로 살 줄 알았지. 얼마나 우습겠어. 남의 가정 박살내면 어떻게 되는지 너도 한번 느껴봐. 애 싸지른 주제에 감히 본차한테 맡겨?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돈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릴게요.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내가 고작 돈 때문에 내가 여기 찾아온 것 같아? 선전포가 하러 온 거야. 뒤늦게나마 벌 받으라고. 네 새끼 키워준 값은 당연히 줘야 할 거고 거기다가 나를 농락한 벌까지 받아야 할 거야. 내가 꼭 벌 받도록 만들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그때는 저도 실수였어요. 솔직히 그 사람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완전히 끝난 사이예요.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있는 상간녀를 보니 정말 제가 당한 일들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여태껏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만족하며 살았는데 둘은 그런 저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주변에 아는 변호사에게 찾아가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담했습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끝까지 받아낼 건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뭔가를 받아낸다고 해서 저의 지난 세월이 말끔히 보상되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일단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전부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는 사이가 애매해졌어요. 어찌됐든 그 사실을 알고 숨기고 있었던 건 괘씸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종이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은 평생 동안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걸 숨겼다는 건 도저히 용납되지가 않았어요. 남편의 잘못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더 웃긴 건 남편의 불륜을 생각보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저를 두고 아마 둔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본인들 입에 오르내리며 재밌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 분하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심지어 친하게 지낸 동네 사장님조차 그 사실을 알고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 이후로 저는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생겼고 한동안 가게 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운명의 남자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뒤 결국 다시 재결합을 하고 그리고 다시 갈라서게 되었네요. 즐기고 즐긴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끝까지 저를 붙잡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 거야.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어?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나는 우리가 이렇게 끝낼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충분히 죗값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당신 곁에만 머물 수 있게 해줘. 그러게 잘하지 그랬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힘들 때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당신은 내 삶 전체를 망가뜨렸어.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서류로만 얘기하자. 내용 증명, 고소장 뭐 이런 걸로 도망갈 생각하지 마. 내가 모르고 보냈던 세월 전부를 다 보상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준호 없이 잘 살 수 있겠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자식이라며 그런 아들을 한 번에 내팽개칠 수 있겠어? 지금 친자식 가지고 나랑 거래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자식은 네가 책임져야지. 여태껏 키워온 정 이용해서 내 마음 흔들 생각인가 본데 착각하지 마. 당신이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건 변함없고 날 속였다는 건 변함없어. 그렇게 저는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과 완전한 적이 되어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아들은 군대 입대를 하게 되어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보낸 시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 말을 가슴에 또 한 번 새기게 되었네요. 여태껏 고칠 수 없는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저에게는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이 돼요. 저에게는 인생 전부를 걸 만큼 소중한 아들이라 그 아이를 잃는다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거든요. 앞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상간녀의 얼굴이 떠오르겠죠. 한순간의 실수라고 여기기에는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들의 인생도 정말 불쌍한 겁니다. 태어나 보니 버려져 있었고 평생 동안 입양하라는 생각 하나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친아버지였던 거잖아요. 심지어 본인은 상간녀의 아들이었고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무튼 아들이 제대를 하게 된다면 툭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상간녀는 결국 저의 폭로로 이혼을 당했고 자식에게도 버림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혼을 당한 게 저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내쫓았네요. 본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을 이제서야 받는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가 봅니다. 아무튼 속은 시원하네요. 전 남편은 이곳저곳에서 일하며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돈 많이 벌어야 할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 거니까요. 부디 앞으로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길고 긴 결혼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월이 어느새 이만큼 흘렀네요. 변호사님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은 또 없을 거라고요. 원래 남한테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닌데 때로는 제 인생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풀어놓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나이가 먹었는지 점점 혼잣말을 주로 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오더라고요.
때마침 이런 기회가 찾아와 사연을 써보게 되었네요. 그래도 여기서는 저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더 편하게 터놓을 수 있어서 좋았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남은 인생 행복해지려고 노력할게요.